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날씨도 세태를 닮아가는지 과격하고 단호해졌습니다. 하루 만에 얼굴을 싹 바꾸면서 이제부터 겨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과 광주 등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평년보다 포근한 날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추위가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별히 건강에 신경 쓰셔야겠죠. 백운기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 정기남 조선대 개공교수,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김유정 의원 오늘 옷 따뜻하게 입으셨어요? 네, 예, 아주 두꺼운 옷 입고 왔습니다. 예. 네. 여의도가 바람이 더 세죠? 네. 이쪽 여의도 쪽 걸어오는데 역시 여의도는 여의도구나 이런 생각이 예. 들 정도로요. 네. 한강 옆에 있어서 그렇겠죠. 정치권은 진짜 겨울이 왔는데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여당이 돼가지고 이렇게 뭔가 따뜻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여당이 되고 나서도 뭐 야당 때랑 크게 달라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늘 추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죠. 원래 당초에는 정기남 교수 오늘 해임 건의안 제출해가지고 12월 2일 날 처리한다 그런 예정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탄핵 소추로 바로 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제 그런 강경론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도 전에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거부사를 밝혔잖아요. 예.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이게 해임 건의안과 탄핵 소추안을 놓고 어떤 것이 더 실효성이 있고 효과적일지 이것을 지금 아마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내에는 나름대로 그 현실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칫 국정조사와 예산안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시점에 이 뭐 해임 건의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과시켰을 경우 나름대로 자칫 판을 깨는 책임을 민주당에 뒤집어 쓸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그 이른바 온건파적 시각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해임 건의안이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바로 탄핵 소추로 가자라고 하는 강경론이 예. 있는 상황에서 일단 의총을 통해서 원내 지도부에 지금 일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내 지도부는 여러 가지 외부 의견을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탄핵 소추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효과로 보면은 뭐 해임 건의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끝이니까 지난번 박진 외교부 장관 때도 그랬고 탄핵 소추는 그야말로 그만두게 하는 거니까 효과야 더 있겠지만 천하람 위원장 문제는 탄핵 소추는 법률에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해임 건의는 말 그대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고요. 탄핵은 말 그대로 위법이 있어가지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억지로 파면을 시키는 겁니다. 규정이 있죠. 헌법. 네, 헌법과 법률의 위반. 의원이 헌법 그렇죠. 뭐 네, 뭐 위법을 저질러야 되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국회 의결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법무법인 자문도 받고 했다고 하는데 그 자문 받은 법무법인이 원래 또 민주당이랑 가까운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자문은 저도 뭐 저희 당 법률위원회 사람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합니다만은 좀 죄송한 말씀인데 아예 터무니없는 게 아니면 어지간하면 써달라는 대로 써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의뢰자의 그 어떤 그 뭐랄까요? 이게 요구를 반영하여 약간 이 맞춤으로 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법무법인에서 하는 내용을 봤는데 되게 추상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이대로 헌법재판소에까지 끌고 가면 저는 제 그냥 생각으로는 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만약에 탄핵 소추 의결이 되면 김유정 의원 네. 180일간인가 일을 못하죠. 일단 직무가 정지가 되는 효과는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시켜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어떤 상황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부담이 크죠. 만약에 헌재에서 그거를 뭐 이유 없다라고
그 심판을 그런 식으로 결정을 내렸을 때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꼴이 돼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당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좀 도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정의당의 입장을 해임 건의하는 실익이 없고 또 탄핵 소추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생각은 뭡니까? 가만히 놔두고 보면 어차피 대통령 이상민 장관 그만두게 안 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탄핵 소추 의결해서 직무라도 정지시켜 놓는 게 낫다 이런 판단입니까? 근데 이제 그런 판단인 거죠. 처음에는 해임 건의안, 그 다음에 이제 거부권 행사했을 경우는 탄핵 소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최종 결정된 건 아니어서요. 오후에 원내 지도부에서 최종 결정을 할 그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그 최종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런 단계적 압박을 하자 이런 그 취지였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지금 역대 만약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해서 한다고 하면 8번째가 되거든요. 헌정사 8번째인데 박근혜 정부 때 그다음에 이번에 박진 외교부 장관 2건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민심을 받들건 혹은 그 본인이 자진 사퇴건 해서 다들 사퇴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국정 운영에 조금 도움이 된다. 대통령이 부담을 덜어준다는 그런 취지라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보호조의 수장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부권을 행사할 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지만 저는 실익이 없다 할지라도 차곡차곡 이렇게 보십시오. 해임 건의안에 대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쫙 연도별로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이 차곡차곡 쌓아두는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부담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서도 민주당이 해야 할 그 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신인규 대변인,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 소추 쪽으로 좀 흘러가는 가장 큰 이유가 어저께 대통령 반응 아니겠습니까? 뭐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전에 오는 얘기로는 매우 불쾌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해임 건의안 해봐야 뻔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민주당 분위기인 것 같은데 대통령 반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사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이제 권한 중에 이제 해임 건의안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탄핵 소추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법에 정해진 그 권한이기는 한데 사실 그 행정부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단계적으로 이제 맞춰서 비례해서 이제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요. 저는 탄핵 소추안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은 상당한 부담도 클 뿐만 아니라 그것이 꼭 그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내릴 만큼의 위법이냐라고 봤을 때는 좀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자귀를 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안에서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건 입증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 민주당이 좀 전략이 좀 많이 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임 건의안도 참사 이후에 바로 들어가서 바로 압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고요.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이제 통치 스타일 자체가 해임 건의안 뭐 백날 해도 안 받아들이겠다 이러고 있는데 굳이 이걸 한다는 건 또 실익이 없다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이런 식의 통치 스타일을 보이는 것조차도 전 정치적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상민 장관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한다면 저는 국회가 항시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상시 불러서 전 이상민 장관을 더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면 된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이 좀 전략을 잘못 짰다는 지적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상민 장관이 자진 사퇴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예요. 지금 사실 민주당의 탄핵 소추 추진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입장이시지만 신인규 변호사나 천하람 위원장 두 분 다 이상민 장관 자진 사퇴가 옳다고 몇 번 얘기하셨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국정조사 하자고 해놓고 파면 들고 나온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국민의힘이 논리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민주당에서 뭐야 그러면 너네들 이상민 장관 보호해 주려고 국정조사 받은 거야?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을 보호하려고 국정조사를 받은 건 아니었겠죠.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국정조사를 피하고 싶어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뭐 예산안이라든지 또 우리 유가족분들의 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돌고 도는 거죠. 이게 이상민 장관이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또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이상민 장관을 보호해야 되나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가 정치의 문법이 자꾸 어긋난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하고요. 근데 이게 결국은 근데 민주당도 어찌 보면 정치라는 게
이게 너무 세게 나가면 오히려 약간 역풍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해임 건의안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임 건의안 하게 되면 아무리 대통령께서 이미 뭐 언론을 통해 전원의 형식으로 내가 이상민 경질 안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냈다 해도 결국 이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해임 건의했는데도 이 정도 참사인데도 이상민 안 자릅니까? 라는 공식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 건데 누가요? 대통령께서 했나요? 지난번에 박진 장관 때? 이게 안 하고 넘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 공식적인 답변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식적인 액션에 대해서 액션이 없는 것도 공식적인 거니까.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공식적이다. 그렇죠. 근데 뭐 그게 사실은 공식적인 답변인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역사에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다라는 게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상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거냐, 뭐 예스냐 노냐 이거를 정확하게 묻는 효과가 없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근데 또 탄핵까지 갖고 간다. 뭐 직무 정지시키고 그 사이에 후임자도 또 선임도 못 합니다. 애매한 상황에서 그럼 국정조사는 거의 당연히 파행될 거고 그렇게 갈 거냐?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민주당 전략의 타당성 여부도 중요합니다만 그 나름대로 평가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이상민 장관의 파면은 유족과 국민의 요구입니다. 거기에 민주당이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해임 건의안 실효성 여부가 분명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어차피 대통령의 거부권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해임 건의안 정치적 쇼 아니냐라고 당연히 되치기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를 보십시오. 또 정부 여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 이태원 참사 한 달이 지나도록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고 책임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참사 직후에 이상민 장관 사퇴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조문하면서 데리고 다녔습니다. 동행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또 해외 순방 다녀오면서 어깨 툭툭 치면서 재신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입장이 바뀝니다. 경찰 수사한 후에 참사 실체 규명한 후에 책임을 묻자라고 입장을 바꿉니다. 또 그러다가 이제 국정조사 시작됩니다. 국정조사를 받기 싫었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유족과 국민적 요구였습니다. 자, 국정조사 시작되니까 또 국정조사 이후에 책임 묻자. 결국은 뭡니까? 이상민 장관 경질은 없다라는 것이고 정부 여당도 그것을 여당조차도 대통령을 좀 견인해내고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문제를 풀어갈 입장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민주당이 이 현실 유족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서 결국은 국무위원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거 만약에 그런 방향이 섰다면 저는 좀 이게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고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는 탄핵 소추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저는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저는 그 해임 건의안의 타이밍적으로 실기한 부분은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굳이 이제 탄핵 소추로라도 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상민 장관 지금도 사퇴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탄핵 소추를 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좀 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고위직을 저는 탄핵하는 게 맞다고 봐서 우리 경찰법에 보면은 경찰청장도 헌법과 법률 위반하면 탄핵 소추 의결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을 고려해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좀 실효적인 조치 아니겠느냐, 전 그렇게 봅니다. 저는 본질이 좀 흐려질 수 있다고 봐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국무위원 탄핵에서 제가 뭐 율사 출신은 아닙니다만 위법과 위헌은 저는 수사에서의 어떤 범법 행위하고는 좀 달리 상당히 좀 뭐랄까 폭력 개석되는 그런 측면이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 장관이 참사 전에 보여줬던 예방 노력하지 않은 분, 또 하지 않았던 부분, 또 그 주무장관으로서 또 형법상 직무유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탄핵 소추가 가지고 있는 정당성, 명분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치가 가면 갈수록 너무 인플레도 심하고 갈수록 막 이렇게 수위가 높아지는데요. 탄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말로 파면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적극적인 위법 행위, 뭐 정말 부정부패라든지 뭐 이런 건데 사실 우리가 이 행안부 장관이 이상민 장관이 약간 뭐 책임 안 지고 또 뭐 발언도 이상하게 하고 해가지고 밉상이라서 그렇지 엄격하게 법률적 책임을 따져 들어가게 되면은 신인규 변호사 잘 얘기했지만은 엄청 후순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조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관할 경찰이나 관할 용산구청 이런 쪽이 사실 더 우선인 거고 행안부 장관 이전에 서울시장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직접 여기서 예방 조치를 뭘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안전을 총괄하는 장관이니까 추상적인 책임을 진다는 건데 그런 식이면은 참사만 발생하면 항상 행안부 장관을 탄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과 법률적으로 헌재까지 나서서 탄핵시키는 건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왜 안 해왔느냐. 물론 사람들이 알아서 그만뒀던 것도 있지만 탄핵은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민 장관이 싫은 거는 싫은 건데 좀 원래 제도의 취지는 좀 지켜줘야 된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 국민의원 해임안이나 또는 탄핵소추까지 가기 전에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고 여태 한 달 동안 외쳐왔던 게 사실 아닙니까? 국민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그런데 꿈쩍도 안 하잖아요. 무슨 민주당 같은 소리 하고 있냐라는 대통령의 이 적반하장격 언사를 놓고 어떻게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169석 너네 민주당은 뭐 하냐 도대체 이런 얘기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한편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말 국회 그 여당으로서의 본분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집권 여당이지만 국회 안에서 민심을 받들어서 어떻게 가야 할지에 조금 자기 그 자존감을 좀 세워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 놓고 장관 하나 보호 못하냐는 대통령에게 전화 받았다는 얘기가 보도에 흘러나오니까 갑자기 장관 보호하려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 된 것처럼 용산 돌격대 같은 역할만 하고 있잖아요. 이거 정말 문제 있다고 보고요. 자, 유족들의 동의 없이 그 유족 명단 공개했다, 희생자 명단 공개했다고 얼마나 질타하고 비판하고 난리를 쳤습니까? 그런데 그 유족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이상민 장관 파면하라고요. 그런데도 용산 돌격대만 하고 있을 겁니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뭐 물론 저도 이상민 장관 그만둬야 된다 생각합니다만은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그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입장에서도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임 건의만 하더라도 이게 사실 스포츠로 비유하면 이제 우리가 뭔가 룰을 합의해서 뭔가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돌아서자마자 바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해임 건의도 그럴진데 국무위원을 탄핵하자. 탄핵해가지고 직무까지 정지시킨다. 이 상황에서 사실 국정조사가 되겠습니까? 현실적인 면이 민주당이 있죠. 어떻게 결정할지 한번 이제 지켜보기로 하고 근데 이 지점에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천하람 위원장도 이야기할 때마다 저도 이상민 장관 그만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신인규 변호사도 그러시고 근데 왜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 책임지게 안 할까요? 한번 궁금해서 그래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직접적으로 뭐 잘못했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책임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대통령은 마인드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그 비서실장도 국회 나와가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맨날 국무위원 갈아치우고 이런 것도 후진적이다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핀포인트로 그 사람이 뭐 정확하게 잘못한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뭐 추상적으로 이거 뭐 총괄하는 장관이니까 정부적 책임을 져라 여기에는 동의 못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적 책임이라는 것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원인을 뭐 천하람 위원장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은 저는 좀 잘못된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 이제 세월호 사건이 좀 안 좋은 추억으로 아마 지금 대통령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라는 상당히 잘못된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감싼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처럼 이상민 장관을 정리하지 않고 정무적 책임을 안 물린다고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진짜 위기가 더 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평생 이제 검사 출신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죄가 있어야 벌을 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측근이라는 거 이제 다 알고 있는데 그 장관을 파면시키거나 물러나게 하면 이게 이제 진영의 위기로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내각에서도 다 대통령의 모든 편을 들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 루트가 다르기 때문에요. 근데 이상민 장관은 굉장히 특수한 관계에서 지금 있는 국무위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특별히 아끼는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면서도요. 하나를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요. 내 측근은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아주 좁은 의미의 그런 의리의 리더십이에요. 이를테면 감히 내 뭐 예를 들면 부인을 내 집사람 문제를 건드려 뭐 이런 그 대통령실이 결국 야당의 최고위원을 뭐 고소고발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장관을 괴롭혀 또 이상민 장관을 감히 뭐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예.
그러면은 지난번에 금요일 날 여당 지도부 만나서 만찬했는데 그 전에 윤핵관 4명 부부만 또 불러서 만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 했을까요? 뭐 정확한 거야 그분들만 알겠지만은 이런저런 현안에서도 얘기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현안 가운데 가장 그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전당대회 관련해서 얘기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혹시 들은 얘기 있으세요? 네, 저도 사실 보도 나온 정도로만 봤고 지금 뭐 정진석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윤핵관 모임은 아니었지만 따로 독대하는 자리에서 뭐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은 없다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나랑 대통령이랑 둘이 있었는데 나도 얘기 안 했고 대통령도 얘기 안 했을 텐데 누가 얘기했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서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나온다라는 거는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대통령의 카운터파트가 될 여당 대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 여당 대표가 좀 불편한 사람이 되는 거를 좀 꺼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무슨 그 기사를 봤는데 전해지기로 전당대회를 이렇게 하기로 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뭐 이런 뭐 여건 보고했다. 뭐 이런 예. 거. 대통령이 당무에 뭐 신경 안 쓴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그건 믿지 않지만 제가 하고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 과거에 우리가 뭐 삼김 시대 이런 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대통령이 총재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총재 시절로 지금 돌아가려는 거 아니냐. 물론 대통령이 총재가 될 수는 없지만은 자신의 분신을 세워서 총재의 역할을 하고 싶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좀 들 정도인데요. 사실 그 정상적인 지도부를 만나기 전날에 그런 특정한 4명의 측근들을 불러가지고 관저에서 회동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고 오히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좀 불쾌할 수도 있다. 조영 원내대표도 본인들이 정상적인 지도부인데 자신들보다 앞서서 논의를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전당대회 시기도 윤핵관 그룹은 2월 말 또는 3월 초 그리고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쪽은 5월 말, 뭐 6월 초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지도부를 통하지 않고 여당과의 그런 협의를 하는 모습 자체가 나온 것도 참 의아하고 이걸 도대체 누가 얘기했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다 그러면은 이건 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고 아마 갔던 4명 중에 한 분이 얘기했을 텐데 매우 부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담을 주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이런 식으로 노골화되고 언론을 통해서 세상 밖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국민들이 막 분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지금 당연하고 일상화되는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더 지금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황당해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은 저는 여당 지도부 불러서 집들이 하기 전에 이 윤핵관 4인방을 만난 것도 문제지만 이게 쥐도새도 모르게 만나든지 이거를 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입단속을 하든지 입단속을 너 이거 절대 말하면 안 되라고 말하지 않으면 입단속이 안 되는 이 상황도 참 코미디 같지만 또 설사 그렇다 쳐도 지도부 만난 다음에 또 만났다 쳐요. 그러면 지도부 만나고 나서 윤핵관들 불러서는 또 무슨 얘기를 했을까라고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킬 건 지켜줘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다 흘러나오는 것도 참 이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2말 3척은 5말 6척은 뭐 민주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다만 대통령께서 당이 안정되면 뭐 우리 만날 수 있다라고 이재명 대표한테 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안정됩니까? 도대체 집권 7개월 만에 이 비대위는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3월 말까지 가면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좀 더 하고 싶어서 5월 달까지 하고 싶은 겁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네. 새는 모르겠는데 쥐를 못했겠죠 뭐. 그만큼 많이 투명해졌다. 네. 아이고. 그 이게 사실은 저는 되게 메시지였다고 봐요. 이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경선에 있어서의 어마어마한 성과를 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보다 먼저 불러가지고 개인적인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자리였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이 고마움을 표시하는 걸 더 우선시하는 정치적 판단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에서 저는 오히려 걱정하는 게 그런 겁니다. 대통령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저희가 MB 때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MB 때 이제 그 이재호 장관을 비롯해서 당시에 이제 그 MB 측근 그룹들이 미는 사람이 있었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아닌 사람들이 있었고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이재호 장관이 MB한테 가가지고 뭐 우리 측근 그룹에서는 누구를 미는데 뭐 하니까 MB가 또 그거 되겠냐 그런 얘기 하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 선거라는 거는 대통령이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안 됐을 때 이 그립 상실하는 거 어떡할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대통령 뜻대로 되고 안 되고 이 당무 개입을 떠나서 이거 어떡하나 앞으로 잘 안 되면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에서 솔직히 우려스럽습니다. 당무 개입이란 말이 별로 적절치도 않아요. 네. 이게 자율적인 당무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모든 것을 다 제가 받아서 하고 있고 전당대회 일정까지 대통령의 결재를 받는 정당 이건 뭐 거수기 정당이죠. 무슨 당무 개입입니까? 자율이 존재하지 않는 정당으로 지금 전락해버린 거죠. 앞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권위주 정권 시절에 총재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문제의식 자체가 지금 없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매우 바쁘겠어요. 당무까지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실세 측근 4명 부부 불러서 이렇게 뭐 고마움 뜻 전하고 뭐 이러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서 만약에 전당대회 일정까지 논의하고 깊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핫바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 전용기에서도 특정 언론사만 불러서 사담 나누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저는 공적 의식이 매우 약하다. 그리고 저는 이건 당무에 대한 개입은 이건 상권 분립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무슨 얘기가 오고 갔을까 이런저런 이제 추측들이 나오는데 박지원 전 원장은 그런 분석을 했어요. 유승민은 절대 안 돼. 뭐 이런 얘기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하고 한동훈 장관을 당 대표로 시키는 것 어떠냐 뭐 그런 얘기도 나왔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5를 잠깐 듣고 2부에서 이어가죠.